안녕하세요. 이일영TV입니다. 요즘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됐다고 안내받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디폴트 옵션이란 게 뭔지 생소하신 분들이 많고요. 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왜 도입됐는지 배경을 먼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최근 10년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DC가 2.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연평균 8.6%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DC 계좌에 보면 79%를 이렇게 예금 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두고 있습니다. 펀드로 투자하고 있는 비율이 21%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을 보면 원리금 보장 상품에 들어있는 비율은 2%밖에 안 되고요. 98%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수익률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익률 2.7%와 8.6%의 차이가 이렇게만 보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실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신입사원이 26세에 입사를 해서 60세까지 일을 하면 35년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평균 4%씩 급여가 인상됐다고 가정해보고요. 보수적으로 최저시급 월 2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시작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60세 때 759만 원으로 월급이 올라갑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안 하고 있어서 그냥 퇴직금 제도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DB형 퇴직연금을 하고 있다라면 퇴직금으로 2억 6,560만 원을 타가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이고 DC형으로 하고 있고 연평균 2.7%의 수익을 냈다면 2억 2,053만 원을 타가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처럼 연평균 8.6%의 수익을 냈다면 무려 6억 8,305만 원의 퇴직금을 타가게 됩니다. 2.7%의 차이가 4억 6,252만 원이나 나게 됩니다. 3배 이상이 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라면 소득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일단 더 높을 거고요. 수익률도 이렇게 높기 때문에 퇴직할 때 어마어마한 금액의 퇴직금을 타가게 될 겁니다. 예금에 넣고 있어서 원금 손실 안 봤다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퇴직연금 제도를 안 했거나 DB형으로 했으면은 2억 6천을 타갈 거를 2억 2천 타가게 되면 오히려 4천만 원 손해본 셈입니다. DC형으로 하고 있다면 수익률을 높여야 됩니다. 투자 상품으로 하면 수익률의 변동은 크겠지만 장기 투자하면 원금 손실 위험이 안 납니다. 퇴직연금은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상품으로 해야지 수익도 많이 나고 손실 위험도 줄어드는 겁니다. 이 8.6%의 수익률이 과연 가능한가 의구심이 드는 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미국 S&P 500 지수의 장기 수익률 데이터에 대한 영상 올려드린 걸 참고해 보시면 이게 충분히 가능한 수익률이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퇴직연금의 대부분을 예금에 두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퇴직연금을 관리해주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관리를 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관리 수수료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실질적으로는 관리를 안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사업을 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을 유치하려고는 하지만 유치하고 나서는 근로자들 개개인이 어떻게 상품 선택을 하고 투자를 해야지 수익도 잘 나고 연금을 많이 탈 수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투자 상품을 권유했다가 만약에 마이너스라도 나면 책임지기 싫어서 교육도 안 해주고 신경도 쓰지 않고 무조건 예금에 그냥 넣고 방치해둡니다. 또 하나는 근로자들의 무관심이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은 당장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금융상품이 아니죠. 거의 퇴직할 때나 가서 그때 한번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DC형이 아니고 DB형 퇴직연금을 하고 있거나 그냥 퇴직금 제도인 회사라면 신경 안 써도 되지만 DC형으로 하고 있는 회사면 근로자들 개개인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누구 다른 사람이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회사의 대표님이 관리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회사의 어떤 특정 부서에서 관리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들 개개인이 알아서 좋은 상품을 선택해서 잘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내야지 퇴직금을 많이 타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많은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퇴직연금 제도를 하고 있어도 DB형인지 DC형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DC형이라면 어떤 금융회사에 있는지 어떤 상품으로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본인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신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투자 교육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투자하면 안 된다, 뭐 주식하면 망한다, 뭐 이런 선입견이 있어서요.
퇴직금도 무조건 안정적인 게 최고다 해서 원금 손실 안 나는 걸로 하려는 성향이 많습니다. 이 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물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보다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원금 손해 안 보는 상품으로 해서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나중에 노후에 퇴직연금으로 연금을 탔는데 푼돈밖에 안 된다고 그때 가서 후회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처럼 1등 기업 주식펀드로 장기 투자하면 손실 위험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퇴직금 제도가 바뀌어서요. 퇴직연금 제도를 안 하고 있는 회사도 중간에 이직을 하면 그때는 그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겨받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은행 계좌로 현금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회사로 이직했을 때 그 회사가 퇴직연금을 하고 있으면 그 돈도 이직하면 또 IRP로 옮겨받고 또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또 IRP로 옮겨받고 해서 IRP에는 계속 돈이 쌓여서 나중에 은퇴하실 때 연금으로 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퇴직연금을 이직할 때마다 그냥 일시금으로 찾아버리는 사람도 많죠. 잦은 이직을 하다 보면 퇴직연금이 큰 돈이 되지 않고 또 수익률도 낮으니까 별 의미를 갖지 못하고 그냥 찾아 써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노후의 연금 보장 체계를 3층 보장 체계라고 해서 이런 피라미드 그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해주는 거고요. 퇴직연금이 이제 기업체에서 퇴직금으로 해주는 거고 개인연금은 각자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는 건데요. 이런 피라미드 그림을 보면 조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많은 부분을 해결해 주니까 퇴직연금 조금 하고 개인연금은 별로 안 해도 괜찮은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 실제 현실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이 앞으로 고갈되면 갈수록 수령액이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도 제대로 잘 준비해서 연금으로 타셔야 되고요. 그래도 부족하면 개인연금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직할 때마다 퇴직연금을 IRP로 받으면 그걸 계속 재투자하지 않고 홀짝홀짝 해서 써버리면 이 퇴직연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국민연금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연금을 굉장히 많이 붙지 않으면은 노후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퇴직금은 꼭 연금으로 타시기를 권장합니다. 글로벌 1등 기업이 제일 많은 나라인 미국의 S&P 500 지수만 하더라도 15년 이상 투자했으면 최악일 경우에도 마이너스가 안 났습니다. 최저가 플러스 3.8%, 최고는 19.6%, 평균은 10.4% 수익이 났습니다. 장기 투자하면 할수록 최저 수익률은 점점 올라가서 손실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짧게 단기로 할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크게 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단기에 쓸 돈이라면 안전한 저위험 저수익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기간에 따라서 분산 투자하라는 겁니다. 단기 자금이라면 예금 적금 같은 저위험 저수익형으로 해야 되고요. 중기는 중위험 중수익형으로 하시고 장기는 주식형으로 고위험 고수익형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간에 따른 원칙만 잘 지키시면 손해볼 위험도 없고 수익도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직 젊어서 연금 탈 때가 아직 장기라면 그런 분들은 주식형 위주로 하라는 얘기고요. 연금을 한 10년 안에 탈 것 같다. 그런 사람이라면 중기이기 때문에 중위험 중수익형 위주로 하라는 얘기고요. 연금을 곧 개시할 사람들은 단기니까 더 안정적인 걸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60 혹은 65세가 돼서 연금을 바로 개시할 사람이라고 모든 돈을 다 이 안정적인 예금 적금으로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금을 20년이나 30년간 나눠서 탄다면 그 자금 중에 일부는 장기 자금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포트폴리오를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을 적절히 분산 투자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대부분이 그냥 예금 적금으로 돼 있다는 게 문제죠. 개인의 투자 성향이나 연금 개시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다 예금 적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건데요. 그래서 디폴트 옵션이 생긴 겁니다. 디폴트 옵션이란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보통 1년 만기 상품으로 돼 있을 때 그 1년이 지나서 만기가 되면 가입자가 어떤 상품에 대해서 무슨 투자 상품으로 할지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전에 금융회사에서 정해놓은 포트폴리오대로 자동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디폴트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기존의 퇴직연금에 들어있는 정기예금은 대부분 1년 만기 상품으로 돼 있어서요.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새로운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매수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기예금이 만기될 때 새로운 정기예금을 자동 매수하지 않습니다. 디폴트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돈이 그냥 미운용 자산으로 남겨집니다.
미운용 자산으로 남겨진다는 얘기는 아무 상품에도 투자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금융회사에서 미운용 자산도 약간의 이자는 붙여줍니다. 하지만 정기예금보다는 훨씬 낮은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정기예금으로만 하고 싶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도 디폴트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디폴트 옵션은 누구나 반드시 선택해야 되느냐 궁금하실 수 있죠. 정기예금이 아니고 원래가 펀드 같은 걸로 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에서 일부나 전부를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정기예금이 만기될 때 미운용 자산이 아니라 어떤 상품으로 자동 매수하도록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디폴트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디폴트 옵션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초저위험이 있고 저위험이 있고 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옵션을 선택할 때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연금 개시 시기를 고려해서 선택하면 되는데요. 투자 상품이 싫다, 난 계속 정기예금만 하겠다, 이런 안정형인 분들은 이제 초저위험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연금 개시를 1, 2년 안에 할 사람들, 그래서 연금 타는 동안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연금을 타고 싶다, 이런 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원하는 안정 추구형인 분들은 저위험 포트폴리오를 하시고요. 한 3년에서 10년 정도 연금 개시가 남아있는 분들, 대략 한 50대 정도 혹은 60대 되시는 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 이런 분들이거나 아니면 연금 개시가 10년 이상 남은 젊은 분들은 고위험 포트폴리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저위험 포트폴리오는 100% 원금 보장형인 정기예금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하나증권에 있는 디폴트 옵션의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기예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위험 포트폴리오는 정기예금의 30%, TDF의 20%, 혼합형 펀드의 3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TDF라는 게 좀 생소한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연도에 연금을 개시할 예정인 분들이 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주식 비중을 점점 줄여주는 펀드입니다. 이 TDF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TDF에 대한 영상 만든 게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는 주식 비중이 좀 작은 펀드이고요. 고위험 포트폴리오는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TDF 100%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금융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2045, 2045, 2030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이 좀 큰 TDF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 요약 정리해드리자면 이미 펀드로 하고 있는 분들은 디폴트 옵션 지정할 필요 없고요. 물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디폴트 옵션을 지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연금 개시 시기를 고려해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선택하는데 조금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책 1등 기업 주식을 사라 같이 한번 보시고 저랑 같이 210억 될 때까지 쭉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일영TV였습니다.